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오랜만에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랑 이제 4단원을 마무리하면서 50차시, 51차시를 통해 한번 44단원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그 50차시와 51차시에서 볼 거는 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본이 가져갔는지를 이번 단원에 살펴볼 거고요. 51차시에서는 이 50차시에서 빼앗긴 것들을 어떻게 우리 민족이 막으려고 했던 건가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50차시와 51차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0차시의 해시태그로는 관세, 그리고 최혜국, 화폐정리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과연 어떻게 이 해시태그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독점적인 침투, 즉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0 이제 이때는 70년대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랑 그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등을 제정을 해서 일단 개항을 합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 세 그 항구를 개항을 통해서 약탈무역, 거류지무역 중개무역의 형태로 무역을 이끌어 가는데 약탈무역 같은 경우에는 치해법권 우리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그리고 무관세, 관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일본 상품이 더 우위에 점함으로 인해 약탈적인 무역 활동을 전개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거류지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 했기 때문에 그 개항지 주변에서만 이 조개 내에서만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조개 내에서 무역한 것들을 가지고 옮기는 이제 그 내지로 파는 우리 조선의 객주나 여각, 보부상 등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륙시장이 연결되었었다. 제한적인 무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인데요. 중개무역은 영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것들을 다시 팔고 조선의 곡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의 무역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쌀, 그리고 면직물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모군란 이후 이거는 1880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세요.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청과 일본의 상인이 상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허가만 받으면 개항장 밖에서도 즉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륙에 좀 어려운 말로 내지의 통상이 가능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만 가져가면 좋겠는데 무슨 대우? 그렇죠. 최혜국 대우 때문에 다른 나라 상인들도 내륙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맺을 당시에는 요랬는데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일본보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상인들을 침투하죠. 무엇을 통해서?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관세권 오케이 설정해줄게. 근데 이것도 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도 뭐 할래? 우리도 내지 통상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 바로 방공령입니다. 방공령이라는 것은 곡식을 유출하는 것을 막는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90년대 들어와서 90년대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90년대 핵심 사건 바로 아관 파천이었죠.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간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아예 이권을 가져가는, 여기 보시면 지도 보시면 삼림 체벌권, 뭐 전신 가설권, 금광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철도 부설권, 여기 산림 체벌권 이런 것들 가지고 직접적인 이권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미국, 청, 일 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왜? 이것 또한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뭘 통해서? 최혜국 대우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이권들을 가져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제국주의 시기에 열강의 이권 차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핵심적인 사건 바로 러일 전쟁이었죠. 그래서 토지 강탈하고요, 동양 척식 주식해서 설립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일본이 직접적으로 토지를 장악하고 아예 이권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왜? 재정도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차관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 그리고 금융지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1904년 한일 의정서를 맺고 나서 제1차 한일 협약 그리고 고문을 파견한다는 그런 협약을 맺고 나서 외교 고문 스티븐슨과 재정 고문 메가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폐를 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 222쪽에 그 사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보길 바라고요. 그 사료가 요겁니다.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세동과 교환하여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일전의 가격으로, 그리고 형질이 조약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즉 질 떨어지는 거 교환해주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교과서에 나와있지만 기한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조선의 기존에 있던 상인들 또는 부자들이 폭삭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즉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탐구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이 역사 탐구로 정리를 하셨는데, 강화도 조약 70년대부터 여기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이러한 것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역사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221쪽에 있는 그 탐구 활동이었는데요, 조일수호 조교 부록을 통해서 일본의 화폐를 쓰게 한다. 이건 일본 화폐를 쓴다는 거죠. 우리 화폐를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 화폐 쓴다.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곡식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관세가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우리 내지 통상 이야기했었죠. 내지 통상 이야기했었고요.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그 관세권, 관세권, 그 다음에 방공령 줄게. 방공령 줄 테니까 뭐 달라고? 그렇죠. 최혜국 대우를 달라고. 요 세 가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청상인이 침투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배경. 우리 뭐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모군란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래서 청해상인의 조선 진출 상황, 이것이 조선의 경제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면은 우리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죠. 자, 선생님이 7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1900년대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사건이 바로 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이었다 라고 살펴보았었고요. 80년대에는 그렇죠, 이모군란 이후
상황을 살펴보자 라고 했었고요.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였었죠? 그렇죠.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거저것 다 가져가기 시작했었다라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뺏겼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도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을 했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파란색으로 봤던 이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